안녕하세요. 알찬 복지길잡이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주거급여를 차근차근 설명드립니다. 매달 월세나 전세 이자로 버거우셨던 분들, 그리고 집이 낡아도 수리비가 부담되어 미루셨던 분들께 꼭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 한편으로 누가 대상인지, 얼마를 지원받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수 없이 빠르게 진행하는 요령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해당되면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쉽고 천천히 중요한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2025년 정부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영상 시청 후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LH, 주거복지 포털 마이홈 같은 정부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영상은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를 나눠 지원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서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자주 하는 질문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순서로 안내하겠습니다. 주거급여의 핵심 자격은 가구 소득인 정액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은 매달 들어오는 소득에다 보유재산을 일정한 규칙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해 더한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은 주민센터에서 도와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숫자를 예로 들어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1인 가구는 월 114만 8,166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188만 7,676원 이하, 3인 가구는 월 241만 2,169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292만 6,931원 이하, 5인 가구는 월 341만 1,932원 이하, 6인 가구는 월 387만 1,106원 이하, 7인 가구는 월 431만 4,445원 이하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안심하셔도 되는 점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자녀 소득 때문에 불리할까 걱정하셨던 분들,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이전에 다른 제도 때문에 어려우셨던 분들도 이 제도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임차 가구의 핵심은 기준임대료라는 상한입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적정 임대료 상한을 정부가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역구분은 크게 서울 1급지, 경기 인천 2급지, 광역시 특례시 3급지, 그 외 지역 4급지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 상한은 35만 2천원, 2인 가구 39만 5천원, 3인 가구 47만원, 4인 가구 54만 5천원입니다. 실제 월세가 이 범위 아니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원됩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 월세 30만 원을 내신다면 기준임대료 35만 2천 원 안에 들어오므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 지원됩니다. 네 분이 함께 사시고 월세 50만 원이라면 기준 54만 5천 원 안에 들어오니 역시 대부분이 지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정확한 상한은 반드시 공식표로 확인해 주세요. 내 집에 살지만 집이 오래되어 손봐야 할 곳이 많은 분들은 수선 유지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는 집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뉩니다. 경보수는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작은 수리입니다. 도배와 장판 교체, 변기 교체, 작은 누수 보수 같은 작업이 해당되고
최대 590만 원, 통상 3년 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중보수는 주요 설비를 바꾸는 단계입니다. 보일러 교체, 주방 전체 교체, 욕실 리모델링, 창호 교체 같은 항목이 들어가고 최대 1,095만 원, 5년 주기입니다. 대보수는 집의 뼈대를 손보는 큰 공사입니다. 지붕 전체 교체, 바닥 콘크리트 시공, 기초 공사, 벽기둥 보수 같은 작업이고 최대 1,601만 원, 7년 주기로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비율이 높아져 최저 구간은 100% 지원도 가능합니다. 단 실제 범위와 공사 우선순위는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임차 가구는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자기 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가 기준이 되고 임차료가 더 높아도 기준 임대료 안에서 계산됩니다. 자가 가구는 현장 확인을 통해 보수 단계와 범위를 정한 뒤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비율을 곱해 실제 지원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안전과 직결되는 공사가 시급할수록 우선순위가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이 어렵다면 서류만 잘 챙겨서 주민센터에 제출하세요. 담당자가 본인 상황에 맞는 금액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줍니다. 신청은 2가지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익숙하시면 복지로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세 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의 경우 집 상태 사진과 건축물 대장 등 현장 판단에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하나 빠져도 접수는 가능하지만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체크리스트를 받아 순서대로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접수가 되면 소득재산 조사와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고 결과에 따라 급여 결정과 통지가 나옵니다.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가구 계좌로 지급되며 자가 수선은 보수 범위와 시기가 정해져 진행됩니다. 지역과 사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시 안내받은 예상 일정표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둘째,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셋째, 산정액이 아주 적어도 최소 1만 원은 보장됩니다. 넷째, 전세처럼 월세가 없어도 환산 임차료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다섯째, 친척 집에 무상으로 살면 임차급여는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지출 증빙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여섯째, 이사나 임대료 변동, 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곱째, 공공임대 거주, 다자녀, 고령 가구 등 개별 사례는 계약 형태와 납부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장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 체크리스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둘째, 나는 임차 가구인지 자가 가구인지. 셋째, 임차라면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임대료 상한을 확인했는지. 넷째, 자가라면 집 상태 사진을 준비하고 경중대 보수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메모했는가. 다섯째, 신분증, 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 재산 관련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챙겼는지. 여섯째, 최근 이사 임대료 세대원 변동이 있다면 변경 신고 계획을 세웠는지.
마지막으로 이번 달 안에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셨는지. 실수 줄이는 팁은 간단합니다. 서류 사본을 미리 스캔해 파일로 보관하시고 상담 내용은 메모해 두세요. 임대료 납부는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면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고 자가가구의 집 수리비를 단계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 영상은 2025년 기준으로 제작했으며 세부 금액과 조건은 반드시 정부 공식 자료로 확인해 주세요. 영상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알기 쉽고 유익한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